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3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.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. 어, 오늘 아시아 장중에 심지어 미국 금리가 좀 쭉 떨어지긴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시아 증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. 요거 아시아 장중에 보시면 미국 이 국채 선물이 올랐잖아요. 금리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런 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특이했던 점이라면은 이제 중국 상해종합이 그동안 요렇게 박스권 안에서 돌았는데 이 박스를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더라고요. 오늘 돌파한 했습니다. 레벨업 됐습니다. 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쭉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얘가 레벨업이 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은 들어요. 물론 단기적인 입장에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미국 금리가 오늘 장중에 좀 떨어졌지 않냐. 그러니까 중국의 그 틈을 타서 레벨업을 했다.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.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증시의 오늘 레벨업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. 하여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맞나 싶은 일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일어나고 있긴 해요.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긴축으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? 뭐 6%까지 올려야 된다는 둥, 속도 조절론, 뭐 25회에서 뭐 50bp 올리고 이거 속도 조절론, 뭐 연내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긴축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이 또 그 금리 상승세도 여전한 가운데 어젯밤에 연준 총리 한 명이 25bp 올린다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오른다? 이것도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 물론 받아들이자고 했죠. 근데 오늘 중국 증시도 지금 보시면 박스를 오늘 돌파한 척했다. 10년 미국 10년물 금리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하루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중국 증시가 이 레벨업을 해서 위로 올라간다. 솔직히 약간 저는 이해가 뭐 잘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. 좀 다소 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뭐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글쎄요. 하여튼 지금 혼란스러운데 아직은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조만간 하여튼 답은 나오긴 나올 겁니다.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각기 대응 거죠. 예를 들면 오늘 레벨업한 중국 증시를 보고 이거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돼요. 강한데 안 되죠.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놈은 위쪽으로 베팅하면 됩니까? 안 됩니다. 각자 강한 놈은 강하다, 약한 놈은 약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뭐 지금 세계 증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좀 강합니다. 약한 친구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좋아요. 네.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이게 왜 이리 강한지 알 수가 없다고요. 이게 매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막기 위해서 지금 버티는 건가 아니면 진짜 시장이 강해서 대대 상승할 거라 강한 건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. 그 와중에 우린 각기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. 뭐 맨날 하던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.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젯밤 강했다고요. 어젯밤 보시면 이 유럽 물가지표 높게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 이렇게 살짝 달고 올라갔어요. 박스권 이거 붕괴됐냐? 붕괴 안 됐죠, 그죠? 아직까지 이런 친구들 강해요. 그러니까 좀 잘 봐야 됩니다.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들이 좀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다라는 거. 우리는 그 와중에 강한 놈들은 강하다고 봐주고 약한 놈들은 약하다고 봐주고 그죠?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일단 오늘 한국 증시의 내용 좀 살펴보자면요. 일단 선물지수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. 코스피 지수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. 최근 4거래일만 좀 볼게요. 어쨌든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맞고 오늘 중요한 저항 318 정도 되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현재 3거래일째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갭상승했다가 밀리는 이런 모습이라서 사실 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상승한 거를 진정한 상승의 의미로 봐주기는 다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 어떤 자리 318, 319를 못 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. 뭐 이런 상승을 보고 위쪽으로 베팅하는 거 아직까지 좀 무리일 것 같아요. 의미 있는 매수의 그런 뭐 신호 아직까지 한국 증시 코스피에서는 일단 보이지가 않습니다. 미국 증시에서는 의미가 좀 다르죠. 미국 증시에서는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이거 나스닥인데요. 몇 거래일 동안 하락을 이 어제 양봉과 상승 이거로 좀 많이 좀 되돌렸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몇 거래일 동안 어디를 지킨 셈이 돼서 이거는 위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긴 있어요. 위쪽으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. 근데 한국 증시는 그렇지 않다. 코스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.
이런 거를 위쪽으로 베팅하기는 부담스럽다. 이거 의미 있는 매수세를 하긴 좀 그렇다라는 거. 이거는 아직까지는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. 아직까지는요. 저항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음봉이고 이러니까 상승 마감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특별히 해야 될 건 없을 것 같아요.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계속 아래로 보시고 주식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보이지 않고 저항을 돌파한 거 아니니까 아직까지 주식 매수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. 하여튼 뭐 중요한 싸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았는데 참 결과가 이 지지부진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시간이 오래 걸리죠, 그죠?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간 잘 보내셔야 된다. 놀러도 다니시고 이제 슬슬 봄바람 불어오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라 이야기 해드리고 있죠.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주식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 주식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시간 보내자,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된다,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코스닥 지수 봐도 똑같죠? 코스닥 지수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 없어졌어요. 지난번에 좀 오버슈팅, 약간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. 급등에 대한 피로감, 이 구간에서 많이 풀었어요. 풀고 나서 이제 다시 어제 하락을 되돌리면서 신고가까지는 아니고 어떤 레벨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한 척하면서 레벨업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다? 좋게 봐줘야 됩니다. 이거 위로 더 올라간다.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 여기서 다 소화한 꼴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 아래쪽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. 버티면 안 됩니다. 강한 거 강하다고 인정해줘야 돼요. 코스닥이 지금 강할 리가 있냐? 왜 이게 이렇게 강하냐? 야, 나 이거 이해 안 된다. 나 아래쪽으로 버틴다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지금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레벨업 했어요.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. 내가 이해할 수 있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. 일단 이런 거는 투자자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된다. 대응하셔야 됩니다. 위쪽으로 올라간다. 나 여기 박스권에서 매수했다. 당연히 계속 홀딩 하셔야 되죠. 이거 장대양봉에 오늘 오늘 2, 3% 올랐다라고 내가 주식 들고 있고 이거 지수 상방 베팅 했는데 수익 났다고 홀랑 판다. 그것도 안 됩니다. 그죠? 수익은 길게 누적시키셔야 됩니다. 하여튼 아래쪽 보실 분들은 지금은 몸살이고 계셔야 될 때입니다. 최소한 언젠가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. 그죠? 레벨업 했습니다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뭐 다른 거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칠게요. 변동성 지수 뭐 당연히 죽는 겁니다. 그죠?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풋옵션이 좀 죽을 수 있으니까 변동성 지수 죽고 있는데 죽는다고 해도 지금 이제 이번에 잘 보셔야 될 관점은 이렇게 저점과 저점 그리고 여기 지금 고점 높아졌죠. 고점은 여기 물론 완전 높아진 건 아닙니다만 일단 의미 있는 저항을 한번 돌파한 착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상승 추세가 그려지는지 잘 봐야 됩니다.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저점 테스트. 지금 이 자리 어딘가가 여기 어딘가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 됐는데 이거 깨고 뭐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깰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 요런 거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일단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래쪽엔 지지선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반등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얘가 빅스가 죽는 것도 좀 너무 가파르긴 해요. 이렇게 죽이면 빅스가 잘 안 죽습니다. 나중에 이렇게 되면 급반등도 올라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좀 주의하긴 해야 된다. 변동성 지수 아직 뭐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아래쪽에 지지선 의미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다.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고 환율 이야기 할게요. 환율은 아직까진 눌림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. 언제까지? 1,300원까지는요. 1,300원까지는 눌림으로 봐주겠습니다. 하지만 1,3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. 1,300원 이번에 밑으로 내려가면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도망치셔야 됩니다. 그만하셔야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봅니다. 1,300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. 그죠? 왜 1,300원이 중요한 자리냐? 1,300이란 숫자에 뭐 의미가 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5거래일 동안 1,300원 부근에 싸웠거든요. 중요한 자리임에 틀림없고요. 1,300원을 중요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,300원 뭐 하루 정도는 붕괴될 수 있을지 모르나 1,300원 밑에서 이틀 이상 머물고 3일 이상 머문다. 그러면은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엔 놔주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놔주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. 중장기적으로 지금까지 달러 매수하셔서 쭉 끌고 오셨던 분들 이 자리 이번엔 1,300원 싸움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. 이번에 지금 1,300원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.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. 지금 싸움 잘 보셔야 된다. 요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. 뭐 위안화 같은 것도 좀 비슷한 자리에 있겠죠. 그죠?
이거 7위한 싸움 중요합니다. 7위한 싸움 중요한데 아직까지 얘도 조정,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긴 합니다. 상승 중 눌림, 그죠? 아직까지 눌림에 불과해요.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.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, 오늘 밤 미국 증시도 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하겠죠, 그죠? 나스닥인데요.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지금 어딘가를 이제 지켰어요. 이제 어딘가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. 일단 아래쪽에 11,780이란 자리는 거의 터치했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에 지지력은 어느 정도 테스트했다라고 보고,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추세선 끌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이런 추세선 넘어서는지, 또 추세선 넘어서면서 12,200이란 자리가 지금 대충 보시면 12,200짜리 부근에서 여기 보시면 윗꼬리 막 달리고 있죠. 이런 자리들 12,200 부근이 어떤 저항일 수 있습니다. 12,200 넘어가는지 그 싸움 보시면 될 겁니다.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 어제 상승했던 걸 되돌리면은 분위기는 급속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그죠? 왜냐하면 이게 의미 있는 어떤 매수세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게 오늘 밤에 되돌려진다, 다시 음봉으로 하락으로 되돌려진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. 그러면 하락의 강화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밤에 이런 기술적 싸움 잘 보셔야 된다. 한 12,200, 11,780 싸움 잘 보셔야 된다.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. 오늘 밤에도요. 뭐 유로존 물가지표도 발표되긴 하는데, 뭐 PPI니까 뭐 그런 거는 좀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고, 또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. 그래서 뻑뻑한 싸움 계속 할 거다. S&P는 4,000, 3,900 요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 싸움 하겠죠. S&P도 똑같습니다. 어제 상승했던 거 되돌리면 큰일 날 수 있다. 뭐 오늘 다행히 4,000을 또 돌파한 척하면은 이거 다시 한번 반등해 보려는 것일 수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 뭐 간단하게 해봤고요. 맨날 말씀드리는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.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어가서 돌파한 척 하는지 여부 이런 거 잘 보자 말씀드렸고, 그리고 금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죠, 그죠? 계속해서 금리가 중요합니다.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, 금리가 급등하면 지금 증시는 급락할 거예요. 이게 논리적인, 이게 지금 시장 돌아가는 논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금리 잘 보셔야 되겠고,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가 강했고 오늘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의 분위기 괜찮은 거는 지금 이 채권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,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. 그런데 근데 아직까지 이건 뭡니까? 이거 아직까지 하락 추세죠.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란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. 뭐 금리들이 뭐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 거냐, 뭐 이런 것들, 그죠? 2년물 금리가 어젯밤에 윗골이 좀 길게 달았거든요. 이런 모양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하락 중이긴 한데요. 뭐 이런 것들 좀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. 하여튼 금리들이 이제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좀 많이 빠졌단 말이죠. 요날 좀 많이 빠졌잖아요. 이게 언제냐? 3월 1일, 3월 2일 금리가 좀 많이 급락했잖아요. 이러면서 시장이 좀 불안했었다고요.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. 좀 급락했으니까 지금은 일단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오늘 밤에 쉴지 안 쉴지는 잘 몰라요. 근데 일단은 그 지난 2거래일 동안 급격했던 움직임을 지금은 되돌리는 모습인데, 오늘 밤에도 급하건 말건 더 달려서 금리가 더 올리면 그러면 또 증시는 또 급락할 수 있겠죠, 그죠? 하여튼 계속해서 뭐 연준 위원들의 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금리 잘 보셔야 됩니다. 금리가 크게 오르면 시장은 크게 급락할 수 있다.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 시장은 크게 오를 수도 있다.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본 것 같고요.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녹화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핸드폰 화면으로 봐주셔서 좀 수고들 많으셨고요. 고생들 많으셨고, 다음 주부터는 좀 깨끗하게 좀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. 뭐 국제유관 박스권이네요. 특별히 더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. 삼각 수렴형, 그죠? 하여튼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.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